개장 전 성공 전략입니다. 시장의 주요 이슈 그간을 관통할 전략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영업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틀 전에 에코프로비엠이 13% 급등했습니다. 그날 코스닥 상승의 한 60%를 그 종목이 담당을 했는데 이전 상장설이 있더라고요. 관련한 이야기 좀 전해주세요.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이게 이제 그 1월 7일자 그 조선비즈에서 코스피 인용 상장설에 대한 언급이 좀 있었고요. 그 1월 5일에 이제 장중에 이제 금융투자업계에서 뭐 최근에 반등에 대한 분석을 그 에코프로비엠의 그 코스피 이전 상장설이 관련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추측하는 이런 기사가 나왔고, 실제로 5일날 이제 업계에서 그렇게 그런 소문이 돌았다는 얘기 좀 있었거든요. 그 영향이 있었는데 일단은 그 회사에서 그 연내 이전 상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기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이제 기사에는 언급이 됐었고요. 그날 그 1월 5일에 그 연기금에서 대략 거의 그 한 308억 정도, 그리고 사모펀드 540억 정도 이제 매수가 좀 들어왔고, 투신해서 232억 해가지고 그날 하루에만 1월 5일 하루에만 기관에서 1,478억이 들어왔고 외국인이 913억 순매수를 했거든요. 네. 이제 이게 아마도 여기도 쇼커버링이 상당히 좀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시장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패시브 난 괴물이라고 해서 그 편협계 베팅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게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공매도 입장에서는 쇼커버링이 좀 급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실제로 그 최근 한 달간 그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2,241억 순매수를 했고 기관에서 759억 순매수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개인들이 1,572억을 순매도를 해서 여전히 이제 그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 있던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다만 이제 공매도 잔고가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최근에 이제 코스닥 공매도 잔고가 5조가 깨졌다고 나오는데 에코프로비엠은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1월 3일자 기준으로는 오히려 이제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 잔고가 1조 3천억 그 1조 3,842억 오히려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11월 6일 공매도 금지된 보다 한 2천억 정도 올라갔는데 뭐 최고치 한 1조 8천억보다는 낮아졌지만은 공매도 금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매도 잔고가 많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코스피 2년 상장에 대한 것은 회사에서는 그 이미 한 달 전인가 뭐 그때 뭐 부인한 바는 있지만은 이 재료가 계속된다 보면은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좀 언제든 부담 가는 재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른 이유가 이제 그 수주 얘기가 좀 들어가는 게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공시가 나왔게 그 북미 지역의 양극화 물질 공장 신설을 위한 자금 출자를 했는데 이게 금액이 1,177억 그 캐나다 현지 법인에다 했거든요. 보통 이렇게 이제 그 현지 법인에다 출자를 하게 되면은 그 지난번에 이제 삼성 SDI 그 유럽형 44조 수주처럼 그것도 그 전에 이렇게 출자를 했기 때문에 이 출자 이후에 이에 따른 수주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요. 이건 아마도 SK온 쪽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그리고 그날 그 1월 5일에 또 강했던 트렌드 중에 하나가 전고체 배터리였습니다. 그날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그 퀀텀스케이프 급등 영향으로 인해서 같이 움직였던 게, 실제로 에코프로 BM이 2022년부터 그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고체 전해질 개발에 착수를 했고, 그리고 이제 삼성 SDI가 27년부터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을 하겠다는 계획을 한 상태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지난해부터 황화 리튬을 에코프로 BM에다 공급하기 시작했고, 이걸 가지고서 고체 전해질을 삼성 SDI 쪽에 에코프로비엠이 납품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날 1월 5일에 에코프로비엠이 코스피 이전 상장설 대규모 수주 기대감 그 전고체 배터리 섹터 전반적인 강세 영향을 동시에 받은 것으로 좀 보여지고, 어제도 이제 일부 2차전 종목들이 이제 강했던 것도 있고 약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고체 쪽이 그래도 최근에 이제 다른 2차 전지 종목군들이 조금 조용한 시세를 보일 때도 한 번씩 계속 시세를 내주고 있는데 이런 소식들도 같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점검해 주셨습니다. 새해 이제 배터리사들의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좀 주목할 필요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고요. 신년사 뭐 세계적 기업에서 다 내놓는 걸 보면 새롭게 뭐 공장에 대한 뭐 투자를 한다던가 내용들을 좀 앞당기겠다라는 의지들을 꽤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LG에너솔루션은 뭐 전고체 배터리 일정 뭐 1년 더 2027년에서 26년도로 앞당긴 것도 있고요. 아까 저기 자막에 보시면은 SK온 쪽에서 원통형 배터리 이제 시장 진출하는데 좀 특이한 거는
보통은 배터리 개발은 원통형부터 먼저 하거든요. 원통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각형이라든가 이제 파우치를 가는데 엔솔도 원통형을 먼저 했고 SDI도 원통형을 먼저 했는데 SK온 같은 경우는 파우치를 먼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각형과 이제 원통형까지 진출해서 폼팩터 세 가지를 모두 다 이제 만들려고 지금 SK온 쪽에서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LG 에너지솔루션도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국내에서 4680 배터리 그 생산 양산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미국 애리조나에서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4680 배터리 그 양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삼성 SDI는 4680 원통형 배터리는 이제 그 2026부터 양산인데 삼성 SDI는 지금 2170 배터리 잘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리비안 쪽이라든가 이런 그 미국의 그 해외 그 전기차 업체로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 SDI라든가 LG 엔솔, 뭐 SK 온도 지금 전고체 배터리 개발 양산을 2026년에서 2007년도까지 가는데 LG 엔솔은 전고체 가기 전에 그 반고체에 좀 집중할 것이고요. 그리고 오창에 그 마더 팩토리를 아마 구축을 해서 그 전고체와 그리고 이제 반고체 같이 다 이렇게 갈 거고 최근에 그 리튬 메탈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도 엔솔에서 이제 한 번 주행시 뭐 900km 간다는 그런 것도 만들었는데 아마 전고체 쪽보다도 리튬 메탈 쪽에 더 가능성이 앞으로 더 있지 않을까. 전고체 배터리는 여전히 단가에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상용하기는 만만치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뉴스 하나가 이제 배터리 업계 단결정 소유경 양극재가 좀 부상한다 이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은 1세대 때는 그 양극재 중에서 대입경 큰 거에다가 소유격을 약간 첨가하는 식이었는데 2세대가 거의 이제 같이 혼합하는 형태고요. 그리고 이제 3세대가 단결정으로 가는 그런 구조인데 요게 지금 LG 엔솔이 이제 대입경과 소유격 양극재를 성능 요론하고 하고 있는데 소입경을 하면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주행거리라든가 성능이 더 좋아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게 대해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LG 화학에서 담당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소입경 쪽을 코스모 흰소재가 하는 그 납품을 하는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얼티엄셀주 쪽으로 들어가서 GM 쪽에다가 주로 이제 납품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모 흰소재가 최근에 제가 증설이 좀 빨라진다는 말씀 드렸고 뭐 상상인권에서 어제 나온 리포트 보니까 작년 연말에 뭐 캐파 8만 톤까지 얘기를 돼 있는데 제가 들은 거로는 그 대표가 인터뷰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원래 3만 톤에서 5만 톤까지 증설하고 그리고 올해 1분기 7만 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10만 톤 그리고 2027년도에 20만 톤 이상 이렇게 최근에 그 유튜브 상에서 거기 그 코스모 흰소재 대표이사가 인터뷰를 한 내용들이 그런 내용이 있어서 아마 5만 톤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5만 톤 그 작년 현재 캐파가 5만 톤이고 네. 그게 올해 상반기까지 10만 톤이 올해 연말까지였던 거예요. 연말에 10만 톤이 땡겨지기 때문에 코스모 흰소재도 관심 있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저희 적어놓고 추이 지켜보겠습니다. 자, 네이버, 카카오도 살펴볼게요. 소리 소문 없이 어느덧 꽤 꾸준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속성 있다라고 보십니까? 네이버가 그러니까 1월 8일에 리포트가 8개가 나왔고요. 그리고 카카오가 2개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 네이버 카카오가 어쨌든 작년에는 역상장이 됐고 올해는 이제 실적 회복이 돼서 같이 성장으로 가는 그런 내용이 대체로 나왔고요. 1월 6일 공매도 금지 후에 최대 수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월 6일 이후에 그 네이버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3,111억 순매수했고 기관이 454억 그리고 카카오는 외국인이 2,903억 기관이 3,372억 순매수를 해서 굉장히 쇼커버가 세게 들어왔기 때문에 주가 반등도 강했고요. 현대차증권 그 네이버 같은 경우는 현대차증권 리포트 좀 참고하시기 제일 간명할 것 같습니다. 8개 중에서 제가 다 봤는데 제일 보기 편하신 게 현대차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AI 기반의 그 검색 그 CUE가 이제 상반기에 그 모바일 쪽도 도입이 되거든요. 그전 PC만 됐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광고 상품이 도입이 돼서 매출도 PC용으로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네이버 웹과 와패드를 원천으로 해서 지금 IP 사업을 많이 해서 뭐 드라마라든가 영화, 애니메이션 많이 하는데 현재 그 국내 드라마의 15%가 네이버 웹툰 원작으로 하는 게 많은 상태고 그리고 저도 재밌게 봤던 스위트홈 이제 시즌 3가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학교는 이거 좀비 그 드라마 그 시즌 2도 나오고 이게 넷플릭스 통해서 공개될 예정이고요. 여신강님이란가 로잉 올림푸스 같은 경우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돼서 미국으로 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웹툰 사업이 지금 그 영업이익이 조기 지금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미국의 IPO까지 추진하고 있으니까 어제 웹툰 관련 종목도 강했는데 충분히 강한 이유 있다라고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4분기 영업이익도 4천억대 나와서 실적 괜찮고 올해도 실적 괜찮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리포트가 2개 정도 나왔는데
있는데 대체로 이제 6개 분기만에 이제 4분기 영업 이 흑자 전환 될 것 같다. 이거 확실하다는 얘기 있고 그리고 글로벌 IP 사업 본격화와 이제 대작 콘텐츠 영향이 확대되고 헬스케어 사업도 이제 개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게 이제 회사에 좀 그 자금색이 문제가 있는 기업들은 그 STOP 방식으로 해서 이제 할인율을 거의 다 아니야 같이도 영어로 해놨고 그리고 상장자 회사에 대한 그 할인율을 낮춰가지고 전체적으로 자회사의 그 합산 가치가 좀 올라갔습니다. 카카오가. 그래서 목표가가 그래서 상향됐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톡비즈 매출액이 한 투에서 2조 4,800억 정도 전망을 해서 올해부터 다시 매출이 성장한다. 실적 성장한다는 것과 그리고 전체적으로 오픈 채팅 쪽에 그 새 인벤토리가 추가되고 광고 단가가 올라가면서 가고 또 비용도 절감하면서 어쨌든 올해부터는 다시 이익이 회복하는 구조.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 모두 다 마찬가지라서 지금 상승폭 어쨌든 유의는 있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은 아직은 굳이 팔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앞서 이제 코너에서도 조금 보유자라면 더 들고 가보자라는 답변이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시면서 더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넣어주신 것 같아요. 자, 저희 ASR 거 있는데 그거는 일단 잠시 밀어놓고 오늘의 종목 먼저 듣겠습니다. 세로닉스네요. 오랜만에 이 종목을 저희가 공략주로 드는 것 같아요. 그 LNF 모기업이고요. 네. LNF 지분 14.31%인데 그 LNF가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그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뭐 LNF를 해도 세로닉스라든 뭐 주가 움직이면 서로 비슷할 겁니다. 네. 다만 이제 현재 이제 LNF가 시가총액이 한 7조 3천억 정도 되는데 14.31%면은 1조가 넘는 것 같습니다. 지분 가치가. 근데 세로닉스가 지금 시가총액 4천억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비해서는 LNF 지분 가치 50% 할인해도 좀 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LNF가 그 양극재 캐파가 2025년도에 33만 톤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26년도에 40만 톤, 2027년도에 44만 톤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27년도 기준으로는 에코프로비엠이 77만 톤, 그리고 포스코피팀이 54만 톤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요기에 비해서 시가총액 7조 때문에 좀 낮은 편이고 LNF는 증권사 리포트가 2개 정도 나와 있습니다. 대체로 목표가가 28만 원 정도 라인이라서 30만 원대에서 주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빠졌는데 거기 언저리 정도로 보는 것 같아서 세로닉스도 그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페나케라는 게 그 패시브고 나온 뭐 괴물이라는데 사실은 이게 연기금이 나온 괴물이라 그렇게 보시는 게 또 맞습니다. 그게 괴물의 주인공 바로 연기금이라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최근 시장 자체가 개별 종목 중에서는 이 페나케 베팅이 상당히 유리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10월 달에 코스피 이전 예비 심사 청구를 했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데 이번 달 안에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LF와 더불어서 코스피 이전 이벤트를 활용하는 전략이 좋은데 포스코 DX 사례를 봤을 때는 그 코스피 이전 상장 전날 또는 하루 이틀 전 요때 분할 매도하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그냥 LNF 보시고 쫓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 세로닉스를 이제 손절가만 28,000원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이제 그 가격보다도 기간으로 이제 그 코스피 이전 상장 전날까지 매도하라 의견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힌트 주셨으니까요. LNF와 함께 놓고 세로닉스 같이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하이브 AS 짧게 갈게요. 12월 12일 종목이었습니다. 하이브 보유자분들을 위한 전략 주신다면? 보유 의견 드리겠고요. 상반기에 3개 그룹이 데뷔를 합니다. 그 투어스라고 6인조 보유 그룹이 이제 1월 달에 이제 데뷔를 하고 그리고 아일릿이라고 원래 6인조 걸그룹이었는데 한 명이 탈퇴했습니다. 그래서 5인조로 데뷔하고요. 그리고 캐치아이 그 글로벌 걸그룹 그 6인조가 이제 데뷔를 하는 상태인데 어쨌든 BTS 공백이 분명히 있는데 뭐 그 뉴진스라든가 이제 기존 아티스트의 성장이 나오고 그리고 신인 그룹으로 어느 정도 빈칸 공백을 좀 채울 거로 생각이 들고 뉴진스가 지금 일본과 중국에서 굉장히 지금 차트를 석권하면서 지금 특히 이거는 일본에서도 지금 굉장히 좀 인기를 많아서 이거 기대해 봐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적 컨센서스가 4분기에 가장 먼저 올라온 게 지금 그 하이브거든요. 네. 올해도 대체로 영업이익이 3천억 이상, 뭐 많이 보는 데는 한 3,500억 정도도 보니까 그래서 대체로 목표가도 그냥 30만 원대 거의 유지하고 있습니다. 30에서 33만 원 정도 되는데 저는 현대차증권 한 33만 원 정도 이 정도는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좋습니다. 하이브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한 코멘트 도움 되셨으리라 생각되고요. 각 섹터 방향에 대한 이야기도 품어봤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